다음으로 증산 교화서를 보시겠는데요. 이 증산 교화서는 저희 남한 측 비선양 무기수였던 리모 씨가 북한에 가서 증산 교화서를 한번 가보셨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나는 여기서는 3일도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저기는 안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북한 이제 이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저 증산교화서는 특징이 11개 과로 되어 있으세요. 그 각각의 과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뜻은 이제 한 개 과가 울타리와 그런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왕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특징 때문에 그 안에 단련대가 주로 11과 중에서 3과가 단련대생을 수강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2005년 3월 보시면은 단련대에서 교화소로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바뀌면서 뭐 안에서의 노동 형태나 그런 건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단지 북한 저때쯤 시기쯤에서 북한의 형법이 개정되면서 원래 단련형으로 갔던 사람도 교화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지 죄명은 같은데 형이 중해졌기 때문에 교화생, 그러니까 뭐 딱지 붙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화소로 바뀐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사 축산은 어디나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제염시설로 유명한데, 저기 그 소금밭에서 일하면서 그 소금이 굉장히 오래 일하면 다리가 붓고 그로 인해서 병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료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증산교화소 가면은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정도로 굉장히 가혹한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흥교화소는 저기는 원래 일제시대 때부터 교화소로 이제 감옥으로 존재했다가 해방 후에는 재범기 공장으로 변경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1990년대 때 고난행군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일을 나오지 않으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교화소로 바뀌어서 그래서 노동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로 교화소도 여기는 개소 시기는 알 수 없는데요. 그 원래 오로 55 단련대가 1, 2, 3과가 있는데 그 중에 3과에 여자들만 있는 그런 곳을 22호 교화소로 부른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에 남자 이과 일부 축산반 곳에 거기를 이제 증설해서 여자 교화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7년에 여자 교화소, 정거리에 여자 교화소가 생기기 전에는 저 위쪽 지방, 북경연산 지방의 그런 도강자분들이 나머지 정거리를 제외한 개천, 증산, 함흥, 오로 이런 곳에 분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 한쪽이 수감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한쪽이 좀 인원이 비었다 하면은 그쪽으로 옮겨가고, 또 이쪽이 비었다 하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한 달은 뭐 오래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함흥으로 해서 교화 생활을 하는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정거리 교화소, 여자 교화소 생기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제사찰용 교화소는 나타난 세 군데, 강원 천내 교화소, 평양 형산 교화소, 그리고 황북의 사리원 교화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 운영 실태를 보시면은 먼저 그 교화소에 들어가는 범죄는 그 국경 관리 범죄가 6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탈북자분들을 인터뷰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 면접을 위한 구조화된 면접지로 파악을 한 결과 그 감옥 안에 도감죄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일치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실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포 경위는 뭐 북한에서 미란다 원칙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잠시 같이 가잖아, 뭐 보안소에 가서 알아볼 게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몇 개월 있고요. 그런 수감 사실도 가족한테 직접 알려준 게 아니라
친분이 있던 계보나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식으로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도망자분들 경우에는 보이부에서 일단 잡혔다가 거기서 한국 사람 접촉이나 종교 같은 정치적 범죄가 해명이 된 후에 보안소에 거쳐서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교화소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이 군중 심판이 있는데요. 이건 정식 재판 받기 전에 이 교화생들을 교화소에 가실 분들을 그쪽 뭐 문화회관이나 기업소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 앞에 세워서 한 사람씩 그 나오게 해서 뭐 죄명을 불러줘서 그 사람을 창피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나머지 인민들에게 경각심을 이끌어주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직결 처분은 지금은 없는데요. 90년도 말부터 2000년도 초에는 그 직결소 같은데 너무 많은 그런 도망자들이 있으니까 일일이 재판하기 힘들어서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일괄적으로 개천으로 이렇게 1년 이렇게 선고를 해서 보내는 걸 얘기하고요. 출소 절차는 보통 70일 전에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서 가족이 데려가야 되는데 가족이 없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주소지 도 보안소에서 보안원이 와서 일괄적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화소 완전히 죄를 씻고 그 근무 취지에 따르면 새 사람이 됐으니까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별 친하지도 않았던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와 있다거나 왜 오셨냐고 하면은 그냥 물 한 잔 먹으러 왔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알고 보면 보안소에서 시켜서 감시하러 왔거나 그래서 이런 게 싫어가지고 다시 재탈북하는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를 더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구금시설 및 생활환경을 보시면은 의식주로 나눠서 봤는데요. 일단 옷을 주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실 텐데요. 서로 입고 간 옷을 이렇게 뭐 팔이면 팔, 뭐 바지 밑부분 이렇게 서로 잘라가지고 서로 바꿔가지고 꿰매 입어서 그런 누더기 옷을 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주 짧게 감는데 여자분들의 뭐 생명은 머리 아닙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도 이렇게 쥐파먹듯이 해놔가지고 탈출을 하더라도 저기 교화생이 탈출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담요나 모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면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한해서 간혹가다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식사도 앞서 그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 옥수수밥과 염장국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도 이제 가구 한 칸에 60명, 100명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많으면 그 위에 판자를 하나를 대가지고요. 그 위에 뭐 대규모 2층 침대를 만들어서 나무로 해서 자게 하고 그렇게 따닥따닥 서로 이렇게 연이어서 자리 못하고 한 사람 머리가 한 다리가 그 앞사람 반대편 사람 그 머리로 가듯이 이렇게 어겨서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독을 잘 해주지 않고 해서 불결한 환경으로 인한 전염병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먼저 처음에 들어가면 시임자가 이거는 교화소 규정에 대해서 암기하는 교육을 받는 곳인데요. 뭐 보통 30일에서 40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작업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해서 농산반이 농산반, 축산반 이런 데로 옮기고요. 나머지 반들은 그때 다 해서 목적에 의해서 허약반, 병반, 낙후자반, 만기자반이 있는데요. 허약반하고 병반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 가면 일단 다 그냥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이름이 반이지 그냥 거기 저기다가 분리를 해놓는 용도로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체계는 이거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그 기화소별 그리고 그 계절별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6시에 기상해서 뭐 저녁 8시쯤 이렇게 일을 마친 6시쯤 7시 뭐 이렇게 일을 마치는데 마친다고 해서 바로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생활충화 같이 서로 비판하거나 학습을 해야 되고요. 정오를 거쳐서
또 불침범 근무까지 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철에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개천기와서 뜨개질이나 정거리기와서 속눈썹, 가발 등 이렇게 수출하는 곳은 3교대로 계속 기계를 쉬지 않고 돌리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앞서의 그런 생활 일과 필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쩔 때 바쁠 때는 12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일반적인 형태하고 다릅니다. 병원 시설 대부분 없고요. 의약품 부족하고 앞서 내용하고 구음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면회자들의 면회 물품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회가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정말 거기서 살아남기 힘들 정도고요. 병에 걸리면 면회를 통해서 이것도 약품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일 기간도 주 1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처럼 뜨개반이나 화학반, 수출반 이런 데는 휴일이 없고요. 그리고 농사철이나 150일 전투기간 이런 때는 또 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리 체계를 보시면은 여기도 몇천 명이 수용되는, 많게는 몇천 명이 수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체계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작업 체계를 보시면은 저기 한 과에 책임자인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부과장, 그 다음에 이제 안전원이 각 반마다 한 명씩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개우 2명이 평소 감방에서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체계가 있어서 여기는 무력부 소속 그러니까 군인들인데요. 총을 들고 저희 3교대로 해서 한 명 정도가 따라가서 작업실에 한 명이나 2명이 따라가서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60명에서 100명을 한두 명이 통솔을 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답은 그 비결은 옆에 교화소 수감자 내부 체계에 있는데요. 각 그 교화소 한 반 60명 100명에는 반장이 반드시 있고요. 그 밑에 조장이 있어서 한 조가 15명 정도 되니까 보통 한 4개 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조장 같은 경우는 그 15명이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고 5명씩 따로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 그 5명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또 관리 체계로서 저기 논에 보면은 공자님이 이제 3명이 길을 가면은 그 중에 1명은 자신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데 교화소에서는 3명 있으면 1명은 밀고자입니다. 감시자고요. 그 밀고자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화소만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공개총살, 도주자들 공개총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벌법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이용해서 이런 그런 증언 사항들은 책자에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 감시와 독방처우 그리고 가혹한 강제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내용하고 그리고 북한 당국에 끊임없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런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실히 모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번 교화소 발표가 또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각각의 교화소에 대한 그런 자세한 보고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